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내일서부터 더워진다 그러는데 앞에 뭐 이렇게 그 열들이 그 조명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되게 덥네요. 예. 제 방에 어떻게 그 뭐랄까 아직 선풍기도 준비하지 않고 그 난방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춥고 그런데 이제 8월 초에 이사를 갑니다. 굉장히 좋은 데로. 이제 그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한 오랫동안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뭐 제가 IMF 때 사고 한번 친 게 그냥 엄청난 그 데미지가 커가지고 그런데 모든 문제 다 잘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은 마음도 편안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편안하게 누구든지 속초에 놀러 오시면은 저한테 들르세요. 그러면 제가 책도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영랑호 한 바퀴씩 아침에 여름에는 아침에 돌고 겨울에는 주로 밤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그러는데 같이 돌면서 거기 참 좋아요, 여러분. 아주 그냥 그 걷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고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눠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놀러 와도 저는 어떤 사람은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제 글은 약간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나 마인드는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한 오랫동안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한 23살서부터 거의 한 50대 중반까지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항상 집에서 가르치고 저희 집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동생처럼 지내고 자식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저도 마인드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남의 말도 항상 저는 제가 했던 영역 이외에 함부로 말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줄 줄도 알고 그러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한번 공부해서 저 사람은 고루하다 답답하다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제 이외의 그 관심 이외의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다는 거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글을 보죠. 한열은 음양의 화야냐. 많이 들어봤던 소리죠. 소문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다. 음양지 징조다. 패러디한 거죠. 음양지 조다. 음양지 조야다. 수화자는 음양지 화다. 한열자는 음양지 화양이. 어느 것이 더 멋지냐. 이 말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열은 뭐고, 수화는 뭐죠? 그죠? 궁금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열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수화로 얘기하죠. 수화는 뭐고, 한열은 뭐죠? 수화는 일종의 형이에요, 형. 한열은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열은 이 형에 대한 상이다. 상이다. 수화가 없으면 한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수화가 없으면 한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소문에 있는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라는 말이 정말로 멋진 말이죠. 자, 음이 부족하면은 양이 타서 그 변이 열이 되고
양이 부족하면 음이 올라타서 한으로 변하니 음이 이기는즉 양병이 되고 음이 이기는즉 한이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한번 듣고 뭐 양이 이기면 음병이 되니 양이 승하면 열이 되기 때문이다. 극열하면은 도리어 한을 생하니 그 열로 인해서 심해진 것이며 한이 극하면은 반대로 열이 생하니 이것은 한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진 것이다. 극즉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극즉 변하고 변즉 통한다.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 잘 안 써지네요. 극즉 변하고 변즉 통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통한다. 여러분 극즉 변한다는 게 뭐죠? 이렇게 한이 열이 극하면 한이 생긴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 보고 그거를 우리 인간사에 대입시켜 놓은 거예요. 자, 봄이 극하면 어떻게 되죠? 여름이 오죠. 여름이 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을이 오죠. 가을이 극하면 뭐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현상에서 극하게 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뭐 다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여기 나타난 글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예과 1학년 때 하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강의할 내용도 없어요. 양이 허하면은 왜 안 하니? 한이 반드시 양을 상한 것이며 음이 허하면 내열이 생기니 내열하니 열이 반드시 음을 상하며 양이 성함즉 외열이 있고 양이 양분에 돌아가며 음이 성하는즉 내가 하나니 음이 음분으로 돌아간다. 뭐 해석할 것도 없죠. 뭐 하나인즉 상형하 이거 앞에서 나온 거잖아요. 형은 표를 말한 것이 열인즉 상기하니 기는 이를 말한 거다. 이건 위험하다. 그랬죠 제가. 호문 서로 우리말로는 호문이랑 갈마들어서 봐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상하는데 형이 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가 상하지 않습니까? 기가 손상이 되는데 어떻게 형이 상하지 않습니까? 형과 기가 그러면 따로 놉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로 화왕지시의 양에는 남음이 있고 있어서 열이 생하고 수왕지령에 령이나 시나 똑같아요. 요거는 계절이에요. 계절.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절이죠. 양이 부족해가지고 한 병이 일어나니 인사의 병은 모두 안에서 말미암고 기교지병은 대체로 외로 말미암다. 이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이분론법적으로 글을 쓴 거죠. 제가 앞서서도 그랬죠. 문체는 참 좋은데 문체는 이렇게 대꾸로 잘 썼어요. 대꾸로 잘 썼는데 위험한 발상이죠. 위험한 발상이에요. 한열의 표리를 마땅히 알 것이요 한열의 허시를 또한 불갑을 구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기계적 해석이죠. 열이 표에 있는 경우, 열이 이에 있는 경우, 열이 상에 있는 경우, 열이 하에 있는 경우. 우리가 뭐 예과 또 본과 3, 4학년 때 이런 거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무조건 막 외우던 기억들이 있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열두통하고 열이 표에 있으면 발열두통하고 뭐 단종 반황하며 개의 의피하고 막 옷을 막 풀어 헤치는 거죠. 벗는 거죠. 더우니까 모든 그 재통과 그 종기 같은 것들이 생기고
열이 2에 있는 경우는 무민 번차. 무민이라는 건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 현상을 말하는 거, 창만은 이제 흉복이 창만한 거죠. 열에 의해서 이제 부었기 때문에 번갈, 천결하고 기급, 아이고 발음이 뭔가 뭐로 있지? 이거 휴자로 있나? 규휴인가? 네. 막 울부짖고 막 이러는 거죠. 네. 조여 광어라며 열이 상초에 있는 경우는 두통 목적, 뭐 후창, 아통, 제역 충상, 예. 실행 설흑.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열이 상초에 있다고 이것은 표면적으로 열이 상초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도인승기탕이라든가 대승기탕 중에도 이와 같은 증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예. 병근이 하초에 있지만 증상은 표증이나 머리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열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요적 종통하고 대소변이 편치 않으면서 열통 유정하거나 혹은 그 수온 변적하게 된다. 소변이 막 혼탁하거나 소변이 이렇게 붉은색에 나올 수도 있다. 참나 이 양반 이거 참. 한이 표에 있는 경우 표, 리, 상, 하. 또 앞에서 열을 나왔으니까 한을 내죠. 이런 게 바로 기계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글 쓰는 거 이런 거 배워두면요. 책 한 권 내는 거 뚝딱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글 쓰면은 책 한 권 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있어 보이고 얼마나 분석을 잘했어요. 예. 망하는 지름길이죠. 증안, 신냉, 부종, 용안, 청참, 사지, 한걸 하고 표에 있는 경우는 이에 있는 경우는 그 냉년, 장명하고 오심구토하며 신복통통하고 오한, 희열하며 한기가 상에 있는 거는 탄산, 그 격과의 음식 불화, 애부 창의하고 막 트림하고 막 이렇게 배가 가스 차가지고 트림하고 막 이렇다는 얘기죠. 예. 한이 하초의 아래에 있는 경우는 청탁이 불분하고 무당 통설하고 요거는 우리가 그 금계율학에서 배웠죠. 양위, 윤효, 그 슬한 종냉이다. 병인이 몸에 대열한데 도리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열이 피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은 골수에 있기 때문이며 몸은 되게 찬데 도리어 옷을 입기를 꺼려 하는 것은 한이 피부에 있으나 열이 골수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표증의 분별이다. 만약에 내열이 심한 경우는 또한 매번 대처로 그 한을 두려워하니 마땅히 맥증으로서 서로 참고해서 관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예. 맥증으로 한다는 건 위험하다 그랬죠. 제가 오히려 반대로 맥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 가운데에서 그 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맥으로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예. 진한지맥은 참 이런 말을 쓰면은 또 헷갈리죠. 가한지맥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한지맥은 반드시 맥이 지약 무신하고 진열지맥은 반드시 활실유력이다. 양장지는 열이 많고 음장지는 한이 많으며 양장자는 반드시 그 평생도록 찬 음식을 좋아하고 열을 싫어하는즉 그 조속으로 찬물을 많이 마셔도 병되는 바 없으니 이것은 양이 남음이 있는 것이며 반대로 음병자는 한 양의 그 침범을 받으면은 비장과 신장이 반드시 상하니 이 양반은 참 비장 신장 되게 좋아하네. 예. 한 양의 문제가 되면은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여기서 이와 같은 비장과 신장을 거론했느냐? 예. 이것은
그야말로 후천의 장기고 후천 장기에서 제일 중요하고 신장이라고 하는 선천의 장기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아유, 이게 글씨가 안 써지지? 예. 예. 선천의 장기죠. 그런 뜻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양이 부족한 것이다. 다만 양이 강자는 적어서 대체로 보면은 다만 이체는 다만 제자하고 똑같다 그랬죠? 양이 강한 경우는 비교적 적고 확률을 말해 10명 중에 2~3명밖에 없다. 양이 약한 자는 많아서 10명 중에 5~6명이 이상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강한 것을 믿는 자는 도리어 병이 많고 약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대로 도리어 큰 병 없이 무탈하게 지낸다. 그런 건 뭐 현실적으로 맞죠? 몸이 건강한 사람 한번 아프면은 쉽게 무너지는 반면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게까지 장수하는 경향이 많죠. 예. 만약 혹 저의 강함을 부러워하고 나의 약함을 꺼린다면 주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배우예요. 주류 배우. 그러니까 약간 옛날 사람들이 이 배우들을 뭐 광대죠. 옛날에는 광대라고 그랬죠. 주유를 천하게 여긴 거예요. 예. 주유하고 이 장바닥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하는 것과 추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못생긴 부인들이 뭐랄까 이게 고사에서 나오는 건데 서시 옛날에 그 오나라 월나라 해서 그 월나라 여자 그 서시가 아주 아름다웠답니다. 근데 몸도 마르고 아주 새침해가지고서 이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대요. 근데 서시는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찡그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못생긴 부인들은 그 찡그리는 거를 본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과 무엇이 다름이 없다. 예.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양이 강한 경우가 오히려 양이 항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20~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양제를 써야 된다는 자기 논리를 여기다가 설파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것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와 같이 복잡한 시대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더 많아요. 네. 열이 많고 화병도 많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설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원 4대가에 있어서도 어떤 서로 의견들이 반대되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비슷한 시대라 하더라도 거처했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지역에 사는 그 환자들과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노동을 해야지 힘든 일을 해야지 사는 사람들의 병증은 많이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게 바로 중용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서 지역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서 하면 된다는 거죠. 예. 내용이 뭐 상당히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같이 한번 읽고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하나 했죠. 도라고 하는 거. 도가 정말 뭐냐. 길이죠. 길. 도는 길이죠. 예. 이게 추상적으로 나중에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용에서 물에는 본말이 있고
본말 있고, 사에는 사유 종시하니 맞춤과 시작이 있으니, 지소 선으면은 지소 선 후면, 여기 토도 면자죠. 즉근도이다. 즉근 도이다. 자, 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가 있으니 선우를 알면 도에 가깝다. 그랬죠. 도를 아는 게 아니라 도에 가깝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시종을 알아야 되고 본말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병세의 시작과 끝과 병증의 경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 이성으로 가는 길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면은 노자 도덕계면 도가 도면 비상도래. 도를 가히 개념화 시키는 것은, 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서 개념화 시키는 것은 그것은 항상된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적 관점에서 형성된 도는, 그러니까 자, 농사도 도예요. 장사하는데도 도예요. 그죠? 예술도 도고,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나의 도죠. 그것은 일종의 가히 말할 수 있는 도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총체적인 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야,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아에서는 육아의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육아에서는 자, 우리가 이게 길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뭐가 있죠?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 예. 이거는 우측, 좌측. 옛날에 이런 게 없었죠.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가 나고 질서가 깨지잖아요. 여기에는 인도. 사람만 다니는 길.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현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는 원래는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길이면은 이렇게 딱 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이러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혼잡해지고 어떠한 체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거놓는 거예요. 금을 거놓는 거예요. 네. 금을 거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치료, 보약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치료약이다, 보약이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어떤 것은 윤제에 가깝고, 어떤 거는 산음시키는 약에 가깝고, 어떤 거는 축수증, 강력한 축수제고, 어떤 거는 정말로 기를 많이 보호해주는 약이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어떤 약은 울결을 잘 풀어주고, 열을 풀어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구획돼 있는 거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뭐 깨달으면 뭐 된다. 한의학에도 깨달은다. 위험한 발상이죠. 예. 이와 같이 많은 그렇게 구획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이치를 깨닫는 건 좋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만 치료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치기하면 끝나죠. 예. 후세방에 의하면 치기하면 끝나는 거죠. 기를 치료하면 끝난다. 이게 얼마나 여기에 복잡하냐 말이에요. 기를 치료한다는 게. 이런 걸 우리가 지소 선으면 즉근도이다. 예. 본말이 있고 경중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고방과 후세방이 다른 의학이 아니다. 사람이 편의상 금계요략까지 거기에 나온 처방을 고방이라고 그러고 금원 4대가 이후의 처방들을 후세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원리에 봐서 뜻에 합당하면은 뭐 고방이다 후세방이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고방의 뜻, 의도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어떤 식으로 병독을 치료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후세방도 눈에 들어옵니다. 예. 후세방을 이렇게 처방의 이름에 관계없이 처방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처방을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처방 많이 하는 게 그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처방을 그렇게 수만 가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컴퓨터에 입력시켜 놔가지고 환자 오면 데이터로 뽑아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한의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중경서와 상한론과 금계유략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병독을 치료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후세방이 어떻게 가지쳐 나갔는지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절로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체득. 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 이런 그 과정을 겪어보면 한의학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론과 금계요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경학전설을 보던 의종 다른 의종건강을 보던 동의법을 보던 사상을 공부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상한방과 금계요략의 처방을 일단은 약간은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에도 그런 말했잖아요. 무리우본 말하고 사유정시하니 지소서너면 즉근도이다. 예. 그래서 그 제가 그 뭐랄까 책도 중경서하고 금계요략을 쓴 이유는 이것이 우리 한의학의 그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은 지나가야 된다.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기본적인 과정은 한 번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